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내일요 우리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아주 소상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왜 이제 이렇게 지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느냐. 지금 여당 안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나가고는 총선 완전히 필패한다. 위기감이 굉장히 강하게 쌓이고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일종의 이제 폭탄 선언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혜진 의원이 했어요. 조혜진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를 내놓고 험지 출마하라. 이 당 공간에 의해서 그렇게 권고하는 바람에 김해을에 험지 출마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공적 사적으로 이제 복잡한 감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혜진 의원의 오늘 긴급 입장문 성명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필패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사퇴를 하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하라. 뭐 완전히 야당에서 이 폭탄 던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이 조혜진 의원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분노가 폭발한다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밤중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초지정 뭐 여러분들께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테고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 더군다나 마치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김상환 목사가 있는 이 명성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서 한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열이 받쳤어요. 뭐 총선은 떠난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안 떠난다. 요 얘기를 오늘 아주 단단하게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권 내부가 말이죠.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명룡대전 개항을이 아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개항을에 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지금 아는 분이 있을 경우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한 사람씩 전화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원희룡 후보를 찍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해서 이재명의 방탄을 부시는 가장 빠른 길은요, 개항을 주민들이 제대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뺏지만 안 들면 그걸로 정치 인생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면 잘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연고자들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말이죠. 이 지금 개항을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4%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는 뭐 15%까지 나오는데, 이 천차만별,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원희룡 지금 후보가 굉장히 바닥 추격하고 있다. 요거는 사실 같아요. 뭘 통해서 보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또 부활절이니까 우연히 같은 가나안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대화를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원희룡 후보하고 유세를 하는데, 이재명이도 유세하고 비슷한 지에서 유세하는데 말이죠. 원희룡 후보 유세만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정경화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경전에 지금 예민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빌리니까 지금 짜증이 난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분당을이 또 이 대리전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김병욱이 이거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재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0.9 평방미터인데요. 이 중에 15%만이 이 김병욱이 그 상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가에 말이죠, 무려 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유령호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선관위 재산 등록해서 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 잘만 하면 당선 무효, 악질적이에요. 당선 무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당 지금 뭐 당선 무효가 나오더라도 당선될 경우에 가정적으로. 근데 지금 김은혜 후보의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분당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압도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뭐 당선된 다음에 재보궐선다. 그러면 분당 여러분들 국민 열세가 얼마나 또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김병욱이를 아웃시키는 작전을 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뭐 국회 이런 무능한 그리고 이 무책임한 그리고 이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김병욱이가 3선이 간다? 그럼 분당을 주민 여러분들의 자존심, 명예에 훼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자세하게 하나씩 한 15분 정도 벌써 이제 5분이 지났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윤 대통령의 내일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을 비롯한 현안으로 되어 있어요. 뭐 제일 큰 현안이 지금 이제 의료개혁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게 이제 11시 다 돼서 나왔어요. 이제 심야 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의료개혁,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일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말이죠. 이제 아주 뭐 자세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예, 명성교회 강동리 있죠. 여기에서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서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연합 예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얘기 요거를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장종현 목사, 이 장종현 목사가 이제 교총연합 대표돼 있죠. 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표 총회장입니다. 요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의 이제 이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을 해서 찬송 대표기도, 그 다음에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이철 목사의 설교. 자, 이철 목사 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의 공동 대표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연합 예배는요 장종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 하고요, 즉 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표 총회장, 그 다음에 이철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 대표 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아이고 뭐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타이틀이. 그 다음에 이영훈 한국교회 총연합 직전 대표 회장,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하고는요 윤 대통령이 사전에 이 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는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부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분하고는 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례적인 점은 바로 뭐냐, 이재명이가 여기를 못 간 거예요. 여기를 못 가고 개항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타들어가면 개항으로 도망갔겠느냐.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여야 대표 자격으로 여기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가 이런 데 끼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나라가 지금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북한과 위협, 국제 정세 불안, 나라 박사정도 박지 않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뜻을 대속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깊숙이 국민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국민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다. 자, 그리고요 특이한 점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말씀을 마치겠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한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온 땅에 충만하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그 유튜버, 몰카 설찬 유튜버가 결국은요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이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뭐 내용은 뭐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요 내용만 구속됐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후보들은요, 지금 총선 필패 위기감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런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어느 분이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 표시를 했는지, 우선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자, 조국과 이재명 심판론, 이게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돼야 하고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게 어렵다, 선거 이러다가는 참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주로 이 서울의 한강 벨트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서 출마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심판론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돼. 즉,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 갖고는 많이 부족해.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우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작년 12월 26일 날 당권을 쥔 후부터요, 총선을 본래 윤석열 대 이재명 요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심판으로를 좀 부각시켰다. 민주당 심판으로 이 프레임을 짜겠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황상무 이종섭 논란하고 또 의대 정원 2,000명 요거까지 겹치면서 용산발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이 붙고 거꾸로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은 동력을 잃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 격전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굉장히 좀 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혜진 의원 경남 김해을 출마했잖아요. 이 김해을 출마해갖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대로 가면 국민이 참패한다. 대한민국은 망한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하라. 예,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민심 위반에 책임 있는 대통령과 내각은 즉각 총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라. 그러니까 뭐 전면 재출발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원내 일당을 못 얻을 경우에는 모든 당선자들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총사퇴를 선언하라. 까지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내가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해요.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각하고 대통령실 총사퇴하라. 예,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더 한 발 더 나갔어요. 만약 총선에서 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회를 표명할 것이라고 본다. 그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고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난 4년의 국회와 정치가 좋으면 또 민주당 찍어라.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거리는 이재명 조국 패거리에게 표를 줘라. 그게 아니라면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 뿐이다. 이런 이제 기승전결 이 논리를 폈어요. 뭐 좋은 얘기인데 앞에 서문이 이제 조금 상당히 지금 세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당내 후보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한 것은 조금 선을 넘었다. 다만 대통령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배경 요인이 돼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 한밤중에 이렇게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동아일보 이게 보도가 말이죠. 8시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동아일보 보도, 그리고 이제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별도의 긴급 보고를 받고 속성으로 번개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정은 뭐 바람직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기 국면에 더할수록 대통령이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철학, 이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로 심판을 받아왔고, 의사들을 말하자면,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르도록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화의 문은 열려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의 대화 압박을 좀 제대로 제거하든가, 뭔가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과 조국 심판론 이거 전략을 갖다가 아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전략이 어차피 안 통하는데 이거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대문 을로 왔죠. 예. 자, 그래서 남 탓 이런 것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서병수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김성태 지금 선대위 위원장이요, 서울. 고물가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고충을 아우르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많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도요, 오늘 이제 내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3, 4세까지 확장한다. 이런 민생 정책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약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 발언이요, 갈수록 강경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내가 총선 끝나고 어디로 간다고? 역할이 없다고? 자, 이거에 쫓겨난다고? 요런 이제 지금 설들이 뭐 사실상 뭐 좀 됐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예, 이거 뭐 어림도 없다. 저렇게 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오로지 나라가 잘 살고 여러분이 잘 살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뭐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고 실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황상무, 이종섭 대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열이 좀 바짝 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말이죠. 확실하게, 정말 민주당과 양문석과 싸우겠다. 그래서 양문석이 이거 사기대출 맞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빨리 고소해봐. 까지 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받아치고 있어요. 양문석 이런 편법 대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고 무슨 소리야? 소상공인이 피해자잖아. 자, 이렇게 하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야권의 막말은 쓰레기다. 아주 뭐 그래서 이재명의 형수욕설 관련 김준영이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그 묘역, 이 모욕 논란 이런 것들은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뭐냐? 아주 뭐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당의 읍소작전을 갖다가 이재명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신이다. 이렇게 내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시원하게 잘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성교회 하나도 못 가요. 저 이재명이가. 그래서 지금 개항을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만났는데 이것도 제대로, 뭐, 악수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악수만 했지 말 한마디도 못 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요, 한번 요거를 보시죠. 자, 이게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악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이 저 눈초리, 뭐 우리가 다 침략이 되잖아요. 저 눈, 아이고 범인 눈같이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개항에 있는 가나안 교회, 요 눈 보시죠, 눈. 자, 이렇게 원희룡 후보는 점잖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를 프로토콜상으로 딱 하고 있는데 눈을 상대방을 쳐다보는 게 기본 예의잖아요. 눈을 아래로 깔고 있잖아요. 요런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당대표를 한다. 야, 자, 그리고 지금 제대로 예배를 보잖아요. 우리 이제 그 원희룡 후보는 이거 다 자세를 보십시오. 예. 확 차이 나죠. 이게 인간의 자질의 차이가 이런 데서 자, 기도하는 거, 이 모습, 예. 딱 얼마나 진지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참석한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패자의 모습이나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도요. 이재명이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교회에서 원희룡 후보와 마주쳤다. 어떻게 된 거야?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두 사람 간 오늘 기싸움이 벌어졌는데 유세차 이제 한쪽에서는 이기영 배우가 이제 이재명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사차 올라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도 이제 인근에서 양쪽에서 같이
뭐 지원, 유세를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 후보 유세차 소리가 이재명 유세차 쪽으로 들어왔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거를 공격하느냐? 저들의 품격이다. 아니, 범죄인의 품격하고 멀쩡한, 그야말로, 뭐죠? 이거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원희룡 후보의 품격? 누가 제대로 품격을 갖추겠습니까? 이거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 품격을, 야,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저들의 품격이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원희룡 후보, 저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 근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요,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짓밟으면 이긴 것 같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승자가 승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거를 딱 돌려주고 싶은 게요.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해 정정당당하게 죄를 다 인정하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러면 당당하게 받은 게 맞게 받은 자세인지 아닌지를 다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당하게 이기는 거 진짜 이기는 것이죠. 맞아요.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러면 규칙을 지켜가면서 재판도 받아라. 지멋대로 불출석하지 말고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병욱이의 비리 의혹. 이거 아주 큰 거 터졌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요. 이 남양주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잖아요. 근저당권이 무려 40억으로 돼 있어요.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됐느냐면 2006년도에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자, 등기가 말이죠. 근저당권 설정이 2006년 12월 28일 40억. 자, 그런데 말이죠. 요게 이 유령호실에 이거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남양주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아주 큰 위법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걸 말이죠. 남양주 이 상가 최고 채권액을 40억 원으로 이제 근전에 설정되어 있는데 후보자 재산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0.9평방미터에 불과한 이 쪼매난 상가 현재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호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가 쪼개기 의혹이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요,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공동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김병욱 후보는요, 0.9평방미터 가운데 15%인 0.14%만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문화일보가 전부 등기부를 띄워갖고 이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김병욱이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2년간은 이 재산을 누락을 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가에 40억 1,01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이 김병욱이는요, 총선 후보 등록 재산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금은요, 건물 건립 당시에 건물이 건립될 때 수산업협동조합의 수협,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김병욱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상가 이외의 다른 호실에 등기된 근저당은 모두 설정이 해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공시지가는요, 289만 원 수준인데, 지금 이 김병욱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상가 건물은요, 이거는요, 건물 안에 있는 장애인 경사로 옆 기둥이 자투리 땅에 놓여 있는 유령 호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럼 왜 이런 걸 두고 있느냐? 이거는요, 우선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가 쪼개기를 해서 호실을 살려놨거나 아니면 등기갱신을 안 했더라도 대출금을 갚았다면 왜 지분청산을 안 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이걸 들으려고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욱이가 얼마나 큰 내로남불을 하고 있느냐. 지난해 6월 달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요. 그럼 이 법은 뭐냐? 이 법은요, 이게 지금 쪼개기 의혹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시에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와 조합 내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다루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개정안이 금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발효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이런 쪼개기 의혹에 지금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요런 게 결국은요, 이 액수가 40억이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당선 무효형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요거는요, 이 반드시 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이, 그 다음에는 김병우 의원 지금 싸우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 즉각 고발하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심야 방송 한 건을 한 시간 후쯤에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 심야 방송 시청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